가득 조건 뭐 다 알죠. 통상 뭐 당연히 법적으로 미니멈은 2년이고 2년에 뭐 30%, 3년에 30%, 4년에 40% 해가지고 혹은 50, 25, 25 이렇게 많이 갈 텐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2년, 3년, 4년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임직원들한테는 가급적 짧은 기간 만에 가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조직 문화가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임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톡옵션을 준다 그런 말은 들었는데 대표이사가 저의 조언을 듣고 이제 일단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가 시리즈 B 혹은 시리즈 C에 한꺼번에 쫙 주는데 이 직원들은 이미 4년을 근무를 했는데 4년에 그 가득 베스팅 기간을 또 있으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줄 때는 좀 짧게 이때까지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더 짧게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으나 상법에서 2년으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 자, 2년의 베스팅 기간으로 스톡 옵션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직원분들한테. 근데 이제 신규 영입 임직원들한테는 2년은 짧은 것 같고 보통 한 3년 혹은 뭐 4년 이상의 이제 베스팅 기간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마일스톤 방식으로도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다. CFO 영입할 때는 기간 지나면 50%는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50%는 IPO를 하면은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혹은 BD 하시는 분들은 뭐 1,000억 이상의 기술의 성과를 내면은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혹은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은 뭐 MAU 얼마 이상이 되면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영입의 목표에 맞는 KPI를 달성을 했을 때 행사를 할 수 있게 다 섞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스톡 옵션이 회계 처리가 되게 복잡한데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을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IPO 조건까지 해가지고 뭐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 이전, 뭐 유저 확보 이런 거는 가득 조건을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거는 회계사들을 굉장히 어려워할 것이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어려우니까 지정감사인 이제 감사인 또 여기에 챌린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조건을 걸더라도 회계감사 때 딱히 문제는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이제 가득 조건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자, 취소 조건도 여러분들 스톡옵션 부여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나중에 저 사람한테 내가 왜 줬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조건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회사도 종종 보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안 난다고 취소시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취소를 하는 경우죠. 이제 직원은 이제 징계 그럴 때 뭐 취소가 되는 거고 임원의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서 그때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징계 시 혹은 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중징계 시 취소를 해놓으면 잘못한 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이제 다툼의 소지가 되고 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 이거를 나중에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저 문구를 단어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문헌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직원이나 임원이면은 중자를 꼭 넣어야 될 것이고 단순히 그냥 손해 끼쳤다고 취소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회사의 경영진과 관련된 부분은 중자를 빼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적절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사 가능 기간을 너무 짧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팅이 되고 나서 정관상은 보통 보면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5년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잡아놨는데 근데 행사 가능 기간을 너무 짧게 해놓으면 아직 이게 상장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직원 입장에서 현찰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들어가면은 서로 또 부담이어서 그런데 돈을 안 넣으려니까 취소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행사 가능 기간은 그 정관에 있는 법령에 설정되어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20, 30%의 회사에서 그 퇴사하면 스톡옵션이 취소되게 하는 그런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이미 베스팅이 됐는데 표준계약서 찾아서 썼더니 퇴사하면은 스톡옵션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또 제가 다른 주총에 가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니 스톡옵션을 그 행사를 하고 퇴사를 하면 되지
행사 안 하고 퇴사를 하면은 그거는 취소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베스팅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잘 생각해보고 잘 써서 퇴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상장을 하는 무렵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 부분도 계약서 쓰실 때 잘 반영을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고려 사항으로 그 스톡 옵션을 행사가를 아까 금리신합처럼 되게 싸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액면 가격이나 뭐 그 부근으로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을 이제 뭐 정했을 때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배 무상증자를 하면 10배가 수량이 늘어나고 그 행사 가격은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근데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도 하한이 액면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낮게 준 사람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수량이 늘어야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양은 늘어나는데 액면가까지밖에 그 행사 가격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납입을 하는 금액이 나는 1,000만 원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10배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 걸려가지고 1억을 행사 가격을 내야 되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뭐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각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를 보시고 무상증자를 했을 때 이게 가격만 줄어들고 수량은 안 느는, 그래서 지분율이 예를 들어 1% 받는 줄 알았는데 0.1%더라 이런 식의 잘못되어 있는 계약서면 빨리 바꿔놔야 돼요. 나중에 또 뭐 이거 뭐 회계 처리, 회계 감사도 받고 뭐 이런 시점에는 나중에 소급해서 서류 바꾸는 게 또 어려우니까 빨리 이제 바꿔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득은 휴직을 고려를 하지 않고 가득이 돼요. 그 뭐 2년 있으면 가득이 됩니다. 뭐 휴직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경영진의 경영 철학으로 병가를 가던 혹은 유학으로 휴직을 하던 육아 휴직을 하던 이런 휴직이 있을 때 상관없이 그냥 가득된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별로 일도 안 했는데 가득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베스팅 기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는 스톡 옵션을 뭐 우리끼리 하는 거고, 투자자들만 특별히 뭐 이견이 없으면은 스톡 옵션 행사를 했을 때 그냥 다 등기 다 받아줘요. 그냥 정당한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보면은 상장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정당한 그런 수령권자인지 확인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상장 후에서는 진짜 딱 FM대로 법적인 가득 요건을 완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재직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하면서 스톡 옵션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기타 고려 사항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투자 계약서는 제가 이제 계약서 리뷰할 때 늘 조언을 이제 드리는 부분이 보통 이제 VC 계약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근데도 스톡 옵션의 수량 뭐 10% 혹은 15%가 이제 부여 가능하다는 조항이 투자 계약서 저 뒤쪽에 있죠. 그런데 앞쪽에 뭐 한 10조 부근의 사전 동의 사항에 스톡 옵션 부여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상충을 해요. 이제 상충을 하니까 VC 심사역들도 해석이 다 다릅니다. 심사역들은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그 내용물을 보면 10%까지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10%까지는 동의 필요 없어요. 뭐 회사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심사역이 있고, 사전 동의 사항에 스톡 옵션 부여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동의 다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심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동의받고 하는데, 이제 사전 동의 조항에 1번에 뭐 자본의 증감, 뭐 합병 이런 것도 있고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이런 게 제일 마지막 중에 들어가 있는데, 관로하고 어느 조에 규정된 수량 범위 내 부여는 사전 동의에서는 제외한다. 이 규정을 명시를 하면은 서로 나중에 오해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서 행사 가격 하한을 얼마 이상으로 뭐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잡아두는 게 뭐 예를 들어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50%까지는 서로 사전에 논의된 걸로 이해될 수가 있어서, 저는 요즘 계약서 같으면 행사 가격 하한을
잡아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없으면은 나중에 부여할 때 왜 이렇게 낮게 해?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한을 미리 잡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줄 수 있어 하는 데까지 가려면은 아마도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 스톡 옵션 풀까지 10%까지 이게 다 부여된 걸로 치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풀 다일루션 기준이야 라고 하면서 기업 가치를 밸류를 400억으로 설정을 하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명시를 하고 서로 충분히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스톡 옵션과 관련한 이제 투자사와의 불필요한 논쟁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법을 봐야 돼요. 이게 세법을 안 보고 그냥 줬다가 나중에 또 싫은 소리 듣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부여받은 분이 이제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특례 대상이 안 되네요. 벤처기업만 이제 보면 그 모든 게 이제 부여 시점에 임직원이어야 한다. 행사하는 시점에는 퇴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여 시점에는 임직원이어야 되는 그런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CFO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조항법의 제16조의 2, 16조의 3, 16조의 4는 계속적으로 읽어봐야 돼요. 여기에 딸려있는 서브 조항들까지 다 봐야 됩니다. 자,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 행사 시점의 시가, 부여 시점 아무 상관없고요. 매년 2억 원치 차익이 생기는 거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16조의 2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그 최대 벤처 기업별로 5억 원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 뭐 회사는 좀 행정 처리가 힘들더라도 12월 말에 차익 2억 날 때까지 수를 행사를 하고 1월 달에 또 차익 2억 원 될 때까지 또 행사를 하고 남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지난 정부 때 벤처기업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5억 원까지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으로 바뀌었죠. 비과세는 직원들 가져가면 좋으니까 연말에 일단 절반 행사하고 또 1월 달에 행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조의 3은 5년간 분할 납부예요. 저기에서 이제 초과하는 부분은 5년 동안 이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게 아까 12월 달에는 차 2억 원 날 때까지만 행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1월 달에 그냥 남은 거 이제 다 행사를 해가지고 한 5억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 2억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3억 원은 이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세금이 5년간 분납인데 첫 번째 납부가 다음에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다음에 5월 달이에요. 그래서 1회차가 10몇 개월 후에 1회차가 납부가 되니까 거의 6년 분할 납부랑 비슷하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예금 금리만 받아도 꽤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년간 이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16조의 3이다. 그리고 3 또는 4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뭐 쪼개가지고 선택을 해도 돼요. 근데 16조의 4는 그래도 주식을 안 팔고 세금 현금부터 내는 거는 부당하다. 그런 논란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16조의 4는 내가 주식을 받았다가 나중에 팔 때 행사 가격이랑 판 가격이랑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그런 과세 특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규정은 되게 좋아요. 스톡옵션 관련해서 세제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는 행사 그 대금만 내고 나중에 팔 때 그 들어온 돈에서 양도세 뭐 11% 혹은 22%의 양도세를 차익이 났을 때 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조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16조의 4가 되려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제한 사항이 뭐 있긴 있습니다.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스톡 옵션을 합산해 가지고 지분율이 10% 이하여야 되고 그래서 되게 키퍼슨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5% 들고 있는데 주식이 너무 부족한 거 그러면서 스톡 옵션을 한 7% 8% 이렇게 막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합하면은 이제 지분이 10%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1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점 기준에 과거 뭐 행사가액이 5억 원이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뭐 중요한 거는 스톡 옵션 전용 계좌에 입고를 해야 돼요. 스톡 옵션 전용 계좌에 입고를 하려면은 통일 주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현금처럼
증권 계좌에 우리 회사 주식을 비상장이어도 계좌에 입고가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 증권사 계좌여도 안 되고 각 증권사별로 스톡옵션 전용 계좌라고 별도로 있어요. 이 스톡옵션 전용 계좌는 증권사는 국세청의 분기별로 각 계좌별로 현황을 다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계좌에 입고를 해놓고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과세 특례에 적용되는 건데, 제가 제 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적어놨는데 전용 계좌에는 타주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예 딱 스톡옵션 전용 계좌라고 되어 있는 계좌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주식을 사야 되겠네 그러면서 여기에 다른 주식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스톡옵션 전용 계좌가 그냥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16조의 4를 적용을 처음에 신청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나중에 이게 소급해가지고 취소가 돼서 세금을 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톡옵션 전용 계좌 이걸로 당연히 다 적용할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은 이거를 할 때 절대로 자기가 절대 사용하지 않을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새로 증권 계좌를 열어서 거기다가 하고 앱도 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꿀팁은 직원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 주식은 양도세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상장 주식이 되더라도 양도세는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상장 주식이더라도 비상장 주식 양도세율 11% 혹은 22% 대주주면은 27.5% 이 양도세를 팔고 나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이거는 이제 스톡옵션을 관리하시는 분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뭐 16조의 2는 당연히 적용을 하는 거고 3 또는 4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는 16조의 3 해가지고 납부특례로 가고 일부는 또 나머지는 16조의 4로 해가지고 일단 들고 있다가 양도세로 납부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